점심시간입니다. 식당 안 네모난 테이블에 3명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물컵 3개가 놓여 있고 메뉴판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잠깐 조용해집니다. 뭐 먹을까요? 누군가 묻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로 말합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말은 빠른데 눈은 잠깐 메뉴판을 한 번 더 훑고 내려옵니다. 매운 음식 칸에서 살짝 멈췄다가 그냥 지나칩니다. 어제 속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자극적인 걸 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짬뽕 좋죠. 그 말이 나오고 나면 이미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하루에 몇 번씩 쌓입니다. 회의 시간, 할 말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목까지 올라온 말을 한번 삼킵니다. 다들 괜찮으시면 저도 괜찮습니다. 퇴근 직전 누군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냅니다. 이거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도 있고 집에 가면 처리할 일도 있고 솔직히 여유 없습니다. 그런데 입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 묘하게 조용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다가 갑자기 멍해집니다. 왜 또 그랬지?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닫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늘 웃고 있고 늘 괜찮다고 말하니까요. 참 좋은 사람이야. 배려심이 깊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조금만 오래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웃고 있는데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는 얼굴. 괜찮다고 말하는데 숨은 조금 얕은 사람.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조용히 가면을 씁니다. 거창한 가면이 아닙니다. 그냥 싫다고 말 못하는 가면, 힘들다고 말 안 하는 가면, 괜찮은 척 하는 가면. 처음엔 가볍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고 있으면 이게 내 얼굴인지 가면인지 헷갈리는 날이 옵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건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밤입니다. 숲 한가운데 물이 거의 멈춰있는 작은 연못. 한 남자가 물가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달빛이 물 위에 얇게 깔려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입니다. 물 위에 얼굴 하나가 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 땀에 젖지도 않고 표정이 정리된 얼굴. 그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손을 뻗을 듯 말 듯 멈춥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처음엔 그 얼굴이 자기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저 어딘가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라고 여겼다는 거죠. 현실에 그는 배고프고 지치고 기분이 들쭉날쭉한 사람인데 무리의 얼굴은 항상 같은 표정입니다. 정돈된 모습, 흠없는 모습, 그 차이가 꽤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가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물이 거울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물은요, 생각보다 금방 흔들립니다. 바람이 조금만 스쳐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작은 돌 하나만 떨어져도 형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도 그는 그 물 위에 얼굴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거 아닌 실수 하나 했는데도 심장이 먼저 빨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먼저 스칠 때 누군가 역시 믿음직하네요 라고 말해주면 괜히 더 조심하게 되는 날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이미 보냈는데도 다시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회의 자리에서 할 말이 있었는데 괜히 삼키고 웃고 넘기고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 사이에 조용히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벌어질수록 이상하게 더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물이 흔들릴까봐 나르키소스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자기를 사랑해서라기보다 그 이미지가 사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남 이야기처럼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문이 닫히고 잠깐 조용해집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가락이 습관처럼 화면을 넘깁니다. 누군가는 바다 앞에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호텔 창가에서 찍은 커피 사진을 올려두었고 누군가는 새로 산 운동화를 자랑하듯 찍어 올려둡니다. 사진은 유난히 밝습니다. 하늘은 더 파랗고 피부는 더 매끈해 보이고 표정은 하나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보면 괜히 기분이 묘해집니다. 다들 잘 사네. 스크롤을 한 번 더 내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있지? 머리로는 압니다. 저 사진이 하루 전부는 아니라는 걸.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3초일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하루는 흐릿해 보이고 저 장면은 또렷해 보입니다. 사진을 올리기 전 조명을 조금 더 켜보고 각도를 바꿔보고 표정을 한 번 더 고쳐본 적 없으신가요? 올리고 나면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알림이 울릴 때마다 무심코 화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좋아요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면 괜히 안도하고 반응이 잠잠하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큰일은 아닌데도 그러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서 올린 걸까? 아니면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올린 걸까? 그 물은 숲속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손 안에도 하나씩 있습니다. 화면 속 나는 조금 더 정돈되어 있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현실의 나는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지친 얼굴은 카메라 밖으로 두고 괜찮은 표정만 남깁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 잠깐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댓글 하나, 반응 하나에 마음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무리의 얼굴과 그렇게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카페 안은 시끄럽고 테이블 위에는 빈 컵이 2개쯤 놓여 있습니다. 야, 우리 애가 이번에 영어 유치원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했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또... 말은 이어집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힘들었겠다. 리액션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3시간쯤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괜히 피곤합니다. 딱히 다툰 것도 없고 불편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는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반응해줄 시간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나르키소스 옆에는 에코가 있었습니다. 에코는 자기 목소리를 잃고 남의 말끝만 따라하게 된 존재였죠. 요즘 우리 모습도 가끔은 그와 비슷합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오늘 애가 학원 안 간다고 떼써서 너무 힘들었어. 잠깐 멈춰서 그래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먼저 나갑니다. 당신만 힘들어? 나도 오늘 죽는 줄 알았어. 공기가 잠깐 식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만 듣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그냥 들을 힘이 없었던 겁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웃고 맞추고 찾느라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는데 대화는 없습니다.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먼저 잘게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 각자 다른 물을 바라보고 있는 밤이 조용히 늘어갑니다. 여행 둘째 날입니다. 공항에서부터 일정은 빡빡했고 숙소는 본인이 예약했고 맛집도 다 찾아봤습니다. 지도에 동선도 표시해두고 혹시 길 헤맬까봐 시간도 넉넉히 잡아두었습니다. 야, 덕분에 편하다. 그 말에 그냥 웃습니다. 그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웨이팅 줄이 조금 깁니다. 뒤에서 친구가 가볍게 말합니다. 야, 여기 줄 너무 긴데? 딴 데 갈까? 별 뜻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가 잠깐 멍해집니다. 며칠 동안 퇴근하고 숙소 비교하고 가격 맞추고 리뷰 읽고 일정 조정하고 나는 그냥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니네는 뭐 했는데? 공기가 잠깐 멈춥니다. 나 혼자 계속 알아봤잖아. 목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친구가 당황합니다. 아니, 그냥 줄 길다고 한 건데. 그제야 본인도 압니다.
줄 때문은 아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진은 찍습니다. 밥도 먹습니다.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음이 전보다 짧습니다. 괜히 서로 말끝을 조심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각자 이어폰을 꽂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가 휴대폰을 한 번 더 켭니다. 단체 채팅방은 조용합니다. 사과를 해야 하나? 괜히 또 말을 꺼내면 더 어색해질까? 한참을 보다가 그냥 화면을 끕니다. 샤워를 하면서 그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 한마디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넘겼던 말들이 같이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참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터질 땐 본인도 낯설 만큼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제야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정말 괜찮았던 걸까? 나르키소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엄청 거창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누가 끌어내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다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 한번 담그는 거였겠죠. 물이 흔들립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완벽해 보이던 모습이 잠깐 망가집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무서워합니다.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괜히 싫은 소리 들을까봐, 괜히 왜 그래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또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순간은 조용해집니다. 대신 집에 와서 혼자 생각이 많아집니다. 가끔은 물 좀 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좀 힘들어요. 이번엔 같이 정하죠. 저도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큰일 나진 않습니다. 잠깐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 표정이 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다음 날은 조금 덜 무겁습니다. 완벽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더 긴장됩니다. 조금 서툴고 조금 흔들리는 사람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 한번 했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장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번에 메뉴 고를 때 저는 오늘 매운 건 좀 힘들어요. 그 말 한 번만 해보셔도 됩니다. 그날 밤에 괜히 이불 속에서 대화 다시 재생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 정도면 충분히 다른 시작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대신 저는 오늘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가면을 조금 벗은 겁니다.